30쪽이다. 30쪽에 멘델의 유전 원리 시작하자. 자, 멘델의 유전 원리 해가지고 지금 뭐 완두콩 가지고 열심히 실험을 했는데 이 양반이 먼저 첫 번째로 용어들 정리부터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가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게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 생소한 단어들 중에서요 첫 번째로 유전이라고 돼 있죠. 자, 유전이라는 말은 형질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형질이 전달된다. 그러니까 부모 형질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하는데 모양, 색깔, 성질 등등 뭐 생김새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전부 다 형질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이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라는 얘기죠. 그걸 우린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자, 그 와중에 대립형질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대립형질이라는 말은요.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구분되어지는 변이. 변이가 뭐였니? 변이란? 형태가 다름을 얘기를 하는 거야. 형태가 다름을. 오케이? 자, 같은 종인데 그 중에서 형태가 다름을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구분되어지는 형태가 다름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여기 완두씨 모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둥근 모양과 주름진 모양 둘 다 모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둥근 거냐 주름진 거냐 뭐 색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뭐 노란색이냐 아니면은 뭐 초록색이냐 이런 거. 오케이? 그런데 노란색 색깔과 주름진 거는 대립형질이다 아니다? 그렇게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알겠죠? 같은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구분되어지는 대립되어지는 형질을 대립형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거를 그냥 둥글다 주름지다, 노랗다, 초록색이다 이런 식으로 말로 하는 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안에 어떤 유전자형으로 되어 있느냐 그걸 알파벳 기호로 표시한 게 유전자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유전자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건 표현형, 그 다음에 유전자형은 알파벳 기호로서 표시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보면은요 꼭 요렇게 지금 두 개씩 짝지어져 있죠. 자, 큰 R이 주름진 유전자라고 하면은 둥근 유전자라고 하면은요 작은 R은요 주름진 유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대문자 소문자의 개념은요 결국에는 대립형질에 대해서 표현되어지는 유전자형을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보면은 알겠지만은 큰알 이런 식으로 있고 큰알 작은 알 이렇게 있어. 이렇게 두 개로 있는 이유. 자, 두 개로 있는 이유가 유전자가 두 개로 있는 이유가 상동 염색체 때문이에요. 자, 상동 염색체 때문에 이 하나의 유전자 또 다른 염색체 또 하나의 유전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대립 유전자가 이런 식으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씩 표시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자가수분. 자, 수분이라고 하는 거는요 꽃가루하고 암술이 이렇게 만나는 걸 수분이라고 하는데 자가수분은요 같은 그루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형이 똑같은 애들끼리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타가수분 같은 경우는 다른 그루에서 만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다른 형질끼리. 자, 그 다음에 순종, 잡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순종은 뭐 좋은 거고 잡종은 안 좋은 거고 이런 개념 없어요. 순종의 개념은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구성이 같은 거. 유전자 구성이 같은 거야. 자, 잡종의 개념은요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구성이 다른 것. 자, 보시면은요 요렇게 큰알 아까 큰알은 둥근 유전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근데 상동 염색체에 똑같이 둥근 유전자가 표진되어 있을 때 이때를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와 같이 하나의 상동 염색체에는 큰알을 유전자가 있는데 다른 하나에는 주름진 유전자가 있네. 그럼 이걸 우린 뭐라고 한다? 잡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그 잡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전자 구성이 다른 개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잡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전자 구성이 다른 개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그 잡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전자 구성이 다른 개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잡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전자 구성이 다른 개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순종은요, 여러 세대를 자가수분해요. 자가수분이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 그래서 자기끼리 하는 거라 그랬죠? 유전자이 같은 애들끼리. 그런데 순종은요, 아무리 자가수분해도 계속 똑같은 개체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잡종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순종을 타가수분해가지고서는 얻게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우리 옆에 보시게 되면은, 모양하고요, 색깔을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뭐 나머지는 그냥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좋아요. 우리 모양하고 색깔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우성과 열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한번 맨델이 밝힌 유전 원리 보자. 자, 이 양반은 수도사인데 열심히 그 완두콩 길러 가지고서는요, 유전 형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양반인데, 완두를 그 실험 재료로 쓴 이유가 기르기 쉽고 세대가 짧고 자선수도 많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많다는 얘기죠. 대립형질이 뚜렷하고 자가타가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교배가. 자, 그래서 맨델이가 실험을 해요. 순종의 둥근 완두. 자, 아까 둥근 유전자는 큰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순종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큰알, 큰알 이렇게 있는 거겠죠. 순종의 주름진 완두, 주름진 유전자는 작은 알이에요. 자, 그럼 작은 알, 작은 알 이런 식으로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교배를 해요. 교배했더니 잡종 1대에서 모두 둥근 애만 나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분명히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교배를 시켰는데 자손이 나왔어. 근데 그놈의 자손이 다 둥근 애들밖에 안 나오네. 주름진 애가 안 나와. 즉 주름진 유전자가 발현이 됐어, 안 됐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둥근 유전자, 자, 우리 생식세포 분열, 즉 감수 분열할 때요, 감수 분열할 때 상동 염색체가 있으면 상동 염색체에서 생식세포로 뭐만 들어간다고? 한 개만 들어간다고. 오케이? 자, 우리 감수 분열이 뭐야?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염색체가 있어? 46개가 있죠. 46개 중에서 정자, 난자에는 각각 몇 개씩 있어야 돼? 23개가 있어야 되죠. 23개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상동 염색체 중에서 하나씩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둥근 완두예요. 큰알 갖고 있어요. 자, 그 애가 생식세포를 만들어요. 항상 생각하셔야 될게요. 상동 중에서 하나만 생식세포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큰알이야. 누가 오던지 간에 큰알밖에 못 오죠. 생식세포는 큰알밖에 못 가져요. 자, 쟤는 주름진 완두 같은 경우엔 작은 알이야. 누가 오던지 간에 작은 알밖에 생식세포를 못 만들어. 그래서 한 가지 종류씩 밖에 못 만드는 거야. 얘네들이 결혼을 했어. 그랬더니 어떤 애가 태어나? 큰알, 작은 알을 가진 유전자를 가진 애가 태어나죠. 그 중에서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표현형이 둥근 것만 표현되어지는 거야. 즉 작은 알, 주름진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주름진 거는 표현이 안 되고요, 둥근 것만 표현되어지네. 우린 이걸 뭐라고 한다? 우성열성, 우열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열원리. 순종의 대립형질이 결합을 했을 때 잡종 1대에서 한 가지만 나타나는데,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 나타나지 않는 형질이 열성이야. 자, 우성, 열성. 자, 우성이 우수한 거고 열성이 들떨어진 거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성은 표현되어지는 걸 얘기를 하고요, 열성은 표현되지 않고 숨어 있는 걸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둥근 완두를 자가수분시켜요. 자, 자가수분시키니까 유전자형이 똑같은 애들끼리 결혼을 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결혼을 시키면은, 자, 요번에는 큰알, 작은 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식세포를 만들 때 두 가지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야. 큰알을 가진 유전자하고 작은 알을 가진 유전자를 가진 생식세포 두 가지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알, 작은 알. 그러면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큰알.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큰알, 작은 알, 이렇게 결합을 하면 작은 알. 즉 경우의 수가 몇 가지? 4가지 나오게 되죠. 자, 4가지 나오는데 이렇게는 전부 다 무슨 완두가 되는 거야? 둥근 완두가 되고, 얘는 무슨 완두가 됐어? 주름진 완두가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맨델이가 실험을 해봤는데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항상 몇 대 몇으로만 나타나느냐? 3대 1의 비율로 나타나는 거야. 3대 1의 비율로. 자, 그래가지고 요 3대 1의 비율,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했을 때 체크하자. 분리의 법칙.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쌍을 이루던 대립유전자가 분리되어 대립유전자가 분리 각기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갑니다. 대립유전자가 분리되는 게 분리의 법칙이야. 알겠죠? 3대1의 일정한 비율이 나타나는 게 분리법칙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대립유전자가 분리되어 각각의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거, 요걸 우리는 분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요, 잡종이 때 분리비가요, 유전자형으로는 1대 2대 1이고요, 표현형 비율로는 3대 1의 비율을 갖게 됩니다. 라는 거. 자, 다음, 검정교배. 이거 별표 한 번만 해줘. 어렵게 내시는 분은 요 검정교배를 잘 내시는데, 자, 예를 들어서 둥근완두야. 야, 둥근완두야. 내가 둥근완두를 갖고 있어. 그럼 얘가 큰알을 갖고 있어도 둥근완두죠. 큰알, 작은알을 갖고 있어도 둥근완두죠. 그러니까 표현형으로 봤을 때는 둘 다 둥근완두야. 그럼 얘가 큰알을 가졌는지 작은알을 가졌는지 알아 몰라? 겉으로 봐선 몰라. 그럼 얘를 알아보는 방법은 뭐냐? 누구랑 결혼을 시키냐면 열성 순종이랑 결혼을 시키는 거야. 여기서 열성 순종이 누구야? 작은알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얘는 무조건 이거밖에 못 나오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둥근완두밖에 못 나와요. 근데 얘는요, 얘는 결혼시키면은 큰알, 작은알이랑 두 개의 아이가 몇 대 몇의 비율로? 1대 1의 비율로 나오죠. 즉, 열성 순종이랑 결혼을 시켰을 때 열성 인자가 나오게 되면은요, 여기 안에 둥근완두 안에 주름진 유전자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방금 얘기한 게 이거예요. 우성개체가 순종인 경우는 아무리 열성개체랑 결혼을 해도 다 표현형이 둥근 애들만 나오지만, 잡종인 경우에는요, 큰알 작은알로 있는 잡종인 경우에는 열성이랑 결혼을 시키면은 항상 우성과 열성이 1대 1의 비율로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자, 바로 옆에 31쪽 한번 해보도록 하자. 31쪽.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죠? 아니, 뒤에 3번까지. 그러니까 여기 그 중간 유전. 오케이. 자, 보자. 1번에. 다 했죠? 자, 1번에 1은 순종, 2는 잡종, 3은 자가수분, 4는 타가수분.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자. 2번에는 기역, 디귿, 미음. 오케이? 기역, 디귿, 미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질문 있니 혹시? 이런 거는 대립 유전자끼리 같으면은 순종이에요. 대립 유전자끼리 같으면. 자, 그 다음에 3번에는 니은, 디귿. 자, 4번에 우성형질은 둥근완두죠. 잡종 1대 유전자형은 큰알, 작은알이죠. 잡종 1대에서 생식세포 유전자형 쓰세요. 그러면은요, 큰알 써주고 작은알 써주고 이렇게 따로따로 써주시면 돼요. 생식세포 유전자형은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 다음 5번에 봅시다. 자, 한번 보자. 자, 이렇게 생식세포가 있어서 결혼을 하면 기역은 큰 Y, 작은 Y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큰 Y, 큰 Y고요. 디귿은 큰 Y, 작은 Y, 리을은 작은 Y, 작은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유전자형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방금 썼듯이. 그 다음 표현형을 쓰라 그랬어요. 그럼 니은은, 자, 니은은 노란색이죠. 디귿도 노란색이에요. 리을은 초록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노노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잡종 2대에서 노란과 초록의 비율은 3대 1이죠. 그럼 400개를 얻었을 때 노란색은 총 몇 개입니까? 300개가 되겠지요. 4대 1이니까요. 질문 있나요? 바로 넘어가서 맨들이 세운 가설 한번 봅시다. 자, 가설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게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인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죠? 그래서 분리돼가지고 하나씩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게 오늘날의 유전자에 대한 개념이었고요. 자, 한 쌍의 유전인자가 서로 다를 경우, 자, 다를 경우에는요, 하나에만 표현이 됩니다. 이게 우열의 원리였죠. 자, 그리고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요, 그 한 쌍의 유전인자가 각각 하나씩만 들어갑니다. 그게 분리의 법칙이었죠. 이런 가설을 세우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옆에 보시면 우열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여기 지금 분꽃인데 빨간색 분꽃이 있고 흰색 분꽃이 있어. 자, 이 빨간색 분꽃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형이 RR, 흰색은 WW. 그래서 생식세포가 RW, 결혼시키면은 RW가 나오죠. 근데 이 RW가 빨간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야. 분홍색이야. 중간 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 중간 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거를. 우열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자, 그런데 얘를 분홍색 꽃을 자가 수분시키면은요, 이렇게 유전자형이 나타나겠죠? 자, 그랬을 때 빨간에 분홍에 하얀에. 자, 보시면은 비율이 1대 2대 1로 나타나요. 유전자형 비율과요, 표현형의 비율이 똑같네요. 그러면 이때 비율이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거는 분리의 법칙은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애들은 우열의 법칙은 성립되지 않지만 분리의 법칙은 성립돼요. 분리의 법칙은 성립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1대에서 중간 형질이 나타나는 유전을 중간 유전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요. 자, 그럼 바로 밑에 거 두 쌍의 대립 형질의 유전인데, 자, 이 두 쌍의 대립 형질의 유전이야. 이게 지금 앞에서는요, 둥근 거와 주름진 거 또는 노란색과 초록색 이렇게 실험을 했다면, 이제는 둥글고 노란색이면서 주름지고 초록색이네. 즉 형질이 두 가지인 애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야. 자,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와 주름지고 초록색인 완두인데 순종이에요. 자, 그럼 둥근 유전자가 큰 R이죠. 순종이니까 큰 R, 큰 R. 노란 유전자는 큰 Y예요. 그러니까 큰 Y, 큰 Y. 이게 유전자형이 되는 거야. 자, 주름지고 초록색의 순종이에요. 작은 R, 작은 R, 작은 Y, 작은 Y. 그래서 요게 주름지고 초록색 순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결혼을 했어야 돼. 그래서 생식세포를 만드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식세포는요,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 온다 그랬어. 큰 R, 큰 R, 작은 Y, 큰 Y, 큰 Y 중에서 둘 중에 하나. 이렇게가 대립 유전자잖아. 대립 유전자 중에 하나만 오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누가 오던지 간에 얘는 이거밖에 못와. 생식세포가. 자, 얘도 이거밖에 못와. 그래서 결혼시키면 이런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거야. 자, 이런 아이는 큰 R, 작은 R, 큰 Y, 작은 Y야. 큰 R이 우성형질이고 큰 Y가 우성형질이니까 얘는 표현형이 어떻게 되는 거야? 둥글고 노란색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무조건 이렇게 됐을 때 둥글고 노란색 I만 100% 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문제는 여기에 잡종 1대는 어렵지 않은데 잡종 2대가 이제 좀 복잡해지죠. 자, 여기 보시면 둥글고 노란색끼리 서로 잡종 1대끼리 자가 수분시키게 되는 거야. 자, 얘를 자가 수분시키게 되는데, 자, 이걸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걸 많이 틀려 하는데, 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를 만들어야 돼. 알겠니? 이거에 의한 생식세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항상 대립 유전자 중에 하나 와야 되고, 대립 유전자 중에 하나 와야 된다 그랬어.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짝이 되고, 이렇게 짝이 되고, 이렇게 짝이 되고, 이렇게 짝이 되고. 경우의 수가. 알겠니? 자, 큰 R 왔을 때 저쪽에 큰 Y가 올 수도 있고, 작은 Y가 올 수도 있죠. 작은 R 왔을 때 큰 Y가 올 수 있고, 작은 Y 올 수 있죠. 그럼 얘에 의한 생식세포는 총 몇 가지 만들 수 있다? 4가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야. 생식세포를 만드는 방법도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얘에 의해서도 역시 4가지가 만들어졌어. 그리고 얘네들이 결혼을 하면 총 16가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식들이. 자, 16가지의 유전자형을 가진 자식들이 짠하고 태어나게 되는데, 이때
큰 R을 가진 애들은 전부 다 무슨 표현형이야? 둥근 애고, 큰 Y를 가진 애는 전부 다 노란 애고, 그죠? 그러면 주름진 I는 무조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소문자 RR일 수밖에 없는 거죠. 초록인 I는 소문자 YY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표현형의 B가 둥글고 노란색과 둥글고 초록색, 둥노, 둥초, 주노, 주초가 9대 3대 3대 1로 나와요. 9대 3대 3대 1로 나와요. 여러분은요, 이거를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를 그릴 수 있으셔야 돼. 알겠죠? 아마 글이라는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은요, 그래도 연습을 좀 많이 해 놓으셔야 돼. 자, 그래서 9대 3대 3대 1이 나오는데, 이때 둥근 애들과 주름진 애들만 비교해 보세요. 자, 둥근 애들. 자, 얘랑 얘가 둥근 애죠. 총 몇 개야? 12개죠. 얘랑 얘는 주름진 애죠. 총 몇 개야? 4개죠. 몇 대 몇? 3대 1. 그러니까 모양에 대한 표현형 B만 보면 3대 1. 자, 그 다음 색깔에 대한 표현형 B만 봐도 노란색과 초록색이 3대 1. 즉, 한 가지 형질로 했을 때의 그 분립이랑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거냐? 모양에 대한 유전자와 색깔에 대한 유전자는 서로 상관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 돼요. 그게 무슨 법칙? 독립의 법칙이에요. 독립의 법칙. 자, 독립적으로 각각된다.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리의 법칙에 따라서 유전되는 원리. 그러니까 유전자 표현형이 서로 다른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면 그 다른 애들끼리, 다른 형질끼리는 서로 상관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왜 그럴 수 있느냐? 다른 염색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염색체에 들어있기 때문에 각각으로 유전되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33쪽 일단 먼저 해보고, 해보자. 자. 생식세포 만드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식세포 만드는 연습이. 그렇게 해서 결합을 시키는 방법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33쪽 시작. 자, 채점하자. 6번에. 자, 6번에 OXOX. 틀린 사람 질문. 자, 7번에 유전자형을 쓰세요 그랬는데, 자, 기억은 어떻게 되니? 큰 R, 작은 R, 큰 Y, 작은 Y죠. 자, 니은은요, 큰 R, 큰 Y고, 니은, 큰 R, 큰 Y고, 디귿은요, 큰 R, 큰 R, 큰 Y, 큰 Y죠. 리을은 작은 R, 작은 R, 작은 Y, 작은 Y,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잡종 일대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 자,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이니까 큰 R, 큰 Y, 큰 R, 작은 Y, 작은 R, 큰 Y, 작은 R, 작은 Y. 네 가지가 이렇게 써줘야 돼. 오케이? 왜? 큰 R, 작은 R, 큰 Y, 작은 Y 따로따로 쓰는 거 아니에요? 둘이 써요? 아, R과 Y를 따로 쓴다고? 네. 아니지. 자, 다시 한번 보자. 얘가 상동 염색체고 얘가 상동 염색체라 그랬지? 네.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 이렇게 와야 돼. 그렇게 해서 생식세포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 두 유전자는 서로 다른 유전자이기 때문에 각각 다 아이한테 들어가 줘야 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잡종 1대는 큰 R, 작은 R, 큰 Y, 작은 Y가 자, 유전자형이죠. 자, 이때 생식세포면은요, 둘 중에 하나씩 가야 돼. 그래서 네 가지 경우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번에는요, 9대 이거죠. 9대 3대 3대 1이죠.
자, 10번은 3대1, 3대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11번에 둥글고 초록색이야. 자, 둥근 유전자는 무조건 큰 알이 있어야 되고요. 초록색 유전자는 작은 아이만 있어야 돼. 그래서 둥글고 초록색은 큰 알, 작은 알, 작은 아이랑 큰 알, 작은 아이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됐니 이거? 네. 자, 12번은 몇 개? 300개. 300개 나왔죠? 오케이. 바로 넘어갈게요. 34쪽에 유제 1번 한번 해보자. 유제 1번. 자, 유제 1번에 어버이가 잡종 둥근 것과 순종 주름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생식 세포를 만들어줘야 돼. 잡종 둥근 거에선 큰알, 작은알 두 가지 종류를 만들 수 있고요. 순종 주름진 거에선 작은알 하나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는 둥글고 주름진 애가 몇 대 몇으로 나와요? 1대 1로 나오게 되는 거죠. 됐니? 자, 그러면 1, 2, 3번 각자 한번 써보자. 1, 2, 3번. 유제 1번에 1, 2, 3번 한번 해보세요. 잡종이랑 순종의 기준이 뭐예요? 자, 1번에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 1대1이죠. 표현형 B.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라고 표현형이에요. 그러니까 둥근 대 주름진이 1대1 이렇게 해줘야 돼. 자, 그럼 800개를 얻었어. 그 중에서 개수가 몇 개? 400개. 그럼 순종인 애는, 자, 이 중에서 순종은 얘죠. 그러니까 역시 400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왜 못 틀렸어? 종에서 순종이 나올 수 있어요. 잡종에서 순종이 아니라 이게 지금 아, 오케이. 얘가 순종, 얘는 잡종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자. 유제 2번으로 바로 갈게요. 자, 유제 2번과 같은 문제가 이제 자주 나올 텐데, 자, 유제 2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이거 잡종 1대에서 나오는 둥글고 노란색 잡종이죠, 그죠? 둥글고 노란색 잡종 완두하고요, 주름지고 초록색 순종 완두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 그러면 얘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총 몇 가지다? 4가지죠. 얘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면은 이런 애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뭐야? 표현형이 뭐예요? 둥글고 노란색. 얘는 둥글고 초록색. 얘는 주름지고 노란색, 주름지고 초록색. 이렇게 표현형 쓸 수 있겠죠? 몇 대 몇으로 있어? 1대 1로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9대 3대 3대 1이요 라고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쓰시면 안 돼. 이런 문제에서 자손을 만들어 보고 몇 대 몇인지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1, 2, 3, 4번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1, 2, 3, 4번 해보도록 하자. 자, 1번에 방금 쓴 거 이거예요. 둥글고 노란색 때, 둥글고 초록색 때, 주름지고 노란색 때, 주름지고 초록색. 이렇게 해가지고 1대 1 요거 써주시면 되는 거죠. 표현형의 비율로 얘기하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주름지고 노란색 완두. 야, 이거 지금 1600개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럼 몇 개? 400개가 나오겠죠. 자, 노란색 완두만 따져보면은요 800개 나올 거고요. 유전자형이 어버이의 둥글고 노란색 완두와 같은 거 얘죠, 얘. 자, 그러니까 4분의 1이니까 400개 나오겠죠. 됐니? 자, 뒤에 거 이제 내신 쏙쏙 좀 해보자. 모르겠는 건 별표 치시고요. 39쪽까지 빨리 좀 풀어주세요.
한 페이지씩 볼 테니까 틀린 거 있으면 꼭 얘기해 줘야 돼. 자, 1번부터 볼게. 자, 1번에 4, 2번에 3, 3번에 4, 4번에 4, 5번에 2, 6번에 3대 1, 7번에 2. 자, 요 페이지에서 질문 먼저 가자. 틀린 거. 너는 몇 번이라 했는지 얘기해봐. 그래서 4, 3, 오케이. 응. 뭐라고? 그대로 있어. 질문 없니? 오 잠깐만요. 자, 8번에 3번, 9번에 4번, 10번에 3번, 11번에 1번, 12번에 3번, 13번에 5번. 여기서 질문 가자. 9번에 뭐라고? 9번에 4번, 9번.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4번에 잡종 2대에서 600개의 완두를 얻었다면 이 중 순종인 노란색은 450개이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얘가 이렇게 될 거고 자가수분하면은요 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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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i 이렇게 되겠죠. 순종의 노란색은 이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4분의 1이에요. 순종의 노란색은 4분의 1이야. 그래서 450개가 아니라 150개죠. 450개는 어떤 애야? 그냥 노란색인 애들만 450개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질문. 2번은 근데 왜 2번은 맞아요? 1대의 큰 Y를 가진 생식세포와 작은 Y를 가진 생식세포가 1대1로 만들어집니다. 자, 어버이한테서 큰 Y 오고 작은 Y 와서 잡종일 때가 얘가 됐죠.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큰 Y를 가진 생식세포와 작은 Y를 가진 생식세포 두 가지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은 맞는 거예요. 또 순종이요. 3번. 아니 순종이 두개 아니에요? 순종의 노란색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얘는 순종의 초록색이에요. 자, 또요. 자, 없으면 넘어갈게. 14번 보자. 자, 14번에 5번, 15번에 4번, 16번에 4번, 17번에 3번, 18번에 2번, 19번에 3번, 4번, 20번에 3번. 자, 여기서 틀린 거 14번. 자, 14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빨간색 꽃잎 유전자가 R, 흰색이 W에 대해 우성이다. 자, 이거요, R이 우성이라고 하면은요, 이때 빨간색이 돼야 돼요. 오케이? 우성일 때는요, 분홍색이 됐다는 얘기는 R과 W의 우열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2대에서요, 잡종 2대에서 표현형 비와 유전자형 비. 자, 표현형 비가 1대 2대 1이잖아요. 유전자형 비도 이게 RR, RW, RW, 그 다음에 WW. 그래서 1대 2대 1이 되는 거죠. 똑같아요. 우열은 성립되지 않아요. 하지만 분리는 성립이 되는 거죠. 분리의 법칙이 성립이 되니까 이런 비율이 일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질문. 자, 없으면은 실력 탄탄으로 갈게요. 자, 실력 탄탄 1번에 4번 나왔니? 틀린 사람 손? 오케이. 자, 1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가와 나의 완두 씨의 모양과 색깔 이렇게 두 종류 대립 유전자 쌍이 염색체에 존재하는 걸 나타냈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를 교배하여 얻은 잡종일 때는 한 가지 형 표현이면. 자, 얘에 의해서 나타나는 생식세포가 이거죠. 얘에 의한 생식세포는요, R, Y, R, Y, 그 다음에 아유 너무 크게 썼다. 자, 조그맣게 쓸게요. 나에 의해서 나타나는 생식세포 쓸게요. 자, 큰 R, 큰 Y, 큰 R, 작은 Y, 작은 R, 큰 Y, 작은 R, 작은 Y 이렇게 네 가지죠. 네 가지죠. 자, 그 다음에 얘에 의해서 생기는 거는 큰 R, 큰 Y 밖에 없죠. 둘이 결혼을 하면은요, 네 가지 경우죠. 이거 R, Y, Y, R, 큰 Y, 작은 Y, 큰 R, 작은 R, 큰 Y, 큰 Y,
큰 R, 작은 R, 큰 Y, 작은 Y. 전부 다 둥글고, 큰 R이 있으니까 둥글고죠. 큰 Y가 있으니까 노란색이죠. 둥글고 노란색만 나타나는 거죠. 한 가지 표현형밖에 없어요. 둥글고 노란색이 I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유전자형이 다를 수는 있는데 표현형으로 봤을 땐 전부 다 둥글고 노란색이다 라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작은 Y랑 큰 Y랑 뭐 차이 있는데. 그건 너 시험범위 됐을 때 얘기해. 자, 그 다음 됐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에 일단 답부터 얘기하면 1번인데요. 맞은 사람 있나? 저 맞았어요. 오케이. 자, 보시면 키가 크고 분홍색 꽃잎을 가진 애와 키가 작고 분홍색 꽃잎을 가진 애가 교배해서 800개의 자손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키가 크고 분홍색 꽃잎부터 여기 위에다 쓸게요. 라지 T, 스몰 T, R, W죠. 얘에 의한 생식세포를 여러분은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생식세포. 자, 생식세포 그려보시면은요, 라지 T, R, 라지 T, W, 스몰 T, R, 스몰 T, W 이렇게 네 가지죠. 오케이? 얘에 의한 생식세포예요. 네 가지고요. 그 다음 얘 스몰 T, R, W. 자, 스몰 T, R, W에 의한 생식세포는요, 스몰 T, R,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스몰 T, W 이렇게 두 가지죠. 그럼 얘는 이제 총 몇 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8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근데 문제가 뭐니? 키가 작고 흰색 꽃잎, 키가 작고 흰색 꽃잎이야. 그러면은 키가 큰 유전자를 갖고 있는 라지 T가 있으면 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흰색 꽃잎이에요. 흰색 꽃잎이면 R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애들은 다 빼야 되죠. 이렇게 R 유전자 이렇게 갖고 있죠. 그 다음 R 유전자 이렇게. 그럼 얘밖에 없네. 스몰 T, W. 키가 작고 흰색. 그럼 8분의 1이야. 8분의 1. 그래서 800개 중에서 100개가 키가 작고 흰색 꽃잎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는 이 표를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이 표를 그릴 수 있으시면은 맞힐 수 있는 문제예요. 됐니? 오케이. 서술형 하신 분 손? 정말 아무도 안 했니? 혹시나 했는데. 자, 그래요. 네, 오늘 여기까지